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희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기사들 쏙쏙 꼽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기사 4가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요즘 이분 몸이 2개라도 정말 모자랄 것 같습니다. 현대 정의선 부회장,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구강모 LG 회장을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내일 SK 최태원 회장을 만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회동을 또 한 번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3사, 빅3 3사와 끈끈한 협력 체제를 견고하게 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현대를 중심으로 K-모빌리티 배터리 연합체제 결성까지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좀 들여다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배터리 업체 1위, 2위를 LG화 그리고 삼성, SDI가 좀 앞다퉈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사실은 조금 밀려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현대 쪽에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챙겨보고 계시는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강하게 계속 올라갈까요? 네,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현대차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친환경 차량,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도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차 현재 주가가 약하지만은 제가 보았을 때는 언젠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이 정의선 부회장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의 할인 요소가 해소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기존 정유사에 비해서 할인됐던 이유는 전기차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조금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측면이다. 최근에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라는 코너에서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차트나 수급 이런 거 무시하고 아주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사실 주가 많이 올랐죠. 오르긴 했지만 성장성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너무 잘 가죠. 네.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이 된다면 4분기 연속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S&P 500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더 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좀 더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상향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배터리 데이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하셔도 좋다. 오늘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하지만 간다 또 간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들 열어보겠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습니다. 참 힘들었는데요. 5년 동안 이어갔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이 균주 소송이 오는 7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새벽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메디톡스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 대웅제약의 이제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이 나보타의 사업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웅제약이 이겼을 때에는 이제 메디톡스가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균주 도용 주장이 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기업 모두가 좀 승소를 할 것이다 자신을 하고 있지만 메디톡스는 최근 악재가 연이어서 터졌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좀 호재가 나왔더라고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일상 도입하겠다라는 기사였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좀 대응을 잘해봐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대웅제약이 네. 승소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연 1조 원 정도 시장이라고 하고 연간 성장폭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웅제약, 두 번째는 휴젤, 세 번째는 휴원스 글로벌, 네 번째는 LG화학과 파마리서치 바이오라는 회사가 합작을 해서 네. 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웅제약,
휴젤, 휴원스 글로벌의 주가를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에 수급이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의 합산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에 더욱더 우리는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휴재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반사이익을 좀 얻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수요가 뚝 떨어지면서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산 밥캣. 그런데 드디어 V자 반등을 그려갈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좀 솔솔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 밥캣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출의 70%가 북미에서 나오고 있는데 북미에서 이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미 중국에서 좀 충격을 벗어나면서 회복 단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두산이 이제 쌍끌이 반등 회복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기대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밥캣 아무래도 두산이 매각하겠다 채권단에게 말을 했더라고요. 좀 우려를 가져가서 봐야 될지 기대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현재 상태에서는 두산 밥켓은 인프라코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두산 밥켓은 제외하고 매각하겠다는 의미를 기존에 비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에서 인프라 쪽에서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드디어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도 북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추후에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뚜렷해지고 있다는 조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이 관련된 기업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좀 M&A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반드시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더 수급적인 요소에 더 주목하시면서 현 시장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두산 밥켓에 대한 기사까지 챙겨봤고요.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주식 투자도 정말 호황이었지만 금테크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금 가격이요. 상반기에만 22%가량 올랐다고 하는데요. 미중 분쟁 악재라든지 코로나19 악재들 계속해서 터지면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금 거래량과 금 거래 대금도 2배가량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들여다보게 된다면 개인이 가장 많이 샀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20대, 30대 사람들이 많이 샀고요. 일각에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긴 할 테지만 그때 금 가치가 좀 뚝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현재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라든가 코로나 재확산에 의해서 대단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테크가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올라가 있다. 위험자산 가격은 올라 있고 안전자산 가격도 올라 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기존의 급락만큼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또 시장의 공급에 대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수 베팅보다는 계속해서 실적,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실적 베이스로 해서 종목 베팅하시는 게 훨씬 더 현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금보다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금보다는 실적주, 가치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들이 담아간 오늘의 종목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또다시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NC소프트 그리고 삼성 SDI가 3위에 올라 있고 삼성전자, KB금융까지 5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어스닥에서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많이 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동진세미캠 그간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랩지노믹스 그리고 SM까지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세요? 네네.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서 늘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네. 거죠.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삼성 SDI, NC소프트 전부 다 업사이드가 남아있고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못 가는 경우는 있지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SM 최근 엔터주도 올라오고 있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2분기 실적이 조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약하긴 하지만 계속적인 정설에 의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충분히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진세미캠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산화가 덜 됐습니다. 네. 소재 국산화 덜 됐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주목이 다시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젠도 급등했습니다만은 랩지노믹스 또 지금 다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주목하셔도 좋다. 대신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외국인들이 담아가는 종목은 뭐 거의 겹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 보시기에 이 안에서 원픽 하나 주신다면 뭘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에코프로비엠 네. 다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네. 오늘 포인트 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과 랩지노믹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 유의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네. 긍정적인 이야기들 취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MCNW 곽영훈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